우리 예수사랑님께서 묘청의 난을 배경으로 쓴 역사 소설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소설을 소개하러 나온 예수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묘청의 난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묘청의 난을 배경으로 역사 소설을 썼는데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 책을 쓸 때 저는 가장 큰 관심 분야가 당시 이제 현재 세상에서 있었던 청소년들의 문제점이었어요. 밖에 교회에서 제 외부에 있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접하면서 번뜩 든 생각이었는데, 뉴스에서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테지만 학교 폭력, 게임 중독, 담배나 술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학교의 권력에 불순종하는 것, 심지어는 선생님을 굿하는 정도까지, 학생이 선생님을 굿하는 정도까지 이를 정도로 심해진 이 불순종은 정말 저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을 그만둘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혼내면 될까요? 일시적으로 그냥 겉으로 어떤 표면적인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느꼈던 감정,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바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몰랐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고, 그렇게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쾌락들, 그리고 그 즐거움들만 따라가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전 이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만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직접적이고 바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어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해결법은 바로 역사였습니다. 많이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역사는 그냥 앞에 책을 펼쳐놓고 연대기식으로 외우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보는 하나의 과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역사는 바로 질문을 던지는 학문입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왜? 라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가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남이 유입해온 정보를 내가 유입만 한다면 그거는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니고 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래서 역사는 나의 왜라는 질문을 키워주게 되고, 그의 각자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점점 확립하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도움점이 있는데요. 거울을 넣었지만 사실은 저게 자기 성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왜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아간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순간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저는 그 중에서 역사 중에서 묘청의 난을 같이 말하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묘청의 난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말해드리고 싶은데요. 묘청은 고려에서 있었던 한 스님입니다. 당시 고려는 부패가 일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귀족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심지어는 왕권까지 뒤흔들 정도로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닐 정도의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묘청 스님께서는 백성들을 같이 살면서 한 꿈을 가지게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를 다시 살리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리자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관리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자리로 등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 나라를 바꾸려면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왕이 왜냐고 묻자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의 현재 가장 문제점은 귀족들인데, 그 귀족의 힘을 가장 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도를 옮겨서 그 귀족들에 있는 힘을 다 빼앗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위에 있는 오랑캐족인 여진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금나라까지 세워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압박할 정도로 무서운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그 나라를 방어하고 후에 고구려의 그 뒤를 이어서 북진 정책, 즉 북쪽으로 땅을 넓혀가려면 우리는 좀 더 군사력을 잘 옮기기 위해 개경보다 더 위에 있는 지금의 평양이 서경인데요. 서경으로 우리는 수도를 옮겨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왕은 그 말을 듣고 동감을 해요. 자기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귀족들이 너무 안 좋다고. 자기의 이미 힘은 저 바닥까지 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서경천도 운동을 지지하고서 행합니다. 그러나 개경파들의 반대는 너무나 극심했고 신기하게도 당시 서경천도 운동을 하는 내내 이상한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봄인데도 눈이 내리고 알 수 없는 가뭄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등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당시 특히 자연을 더 믿었던 왕은 의심을 하고 결국은 서경천도 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묘청은 이때 두 가지에 대해서 위기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행하던 운동이 끝났으므로 이제 자신이 죽을 거에 대한 위기감과 또 하나는 이제는 나라가 이것에서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위기감 때문에 묘청은 고민하던 끝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묘청의 난입니다. 1136년에 일어났고요. 서경을 중심으로 대위라는 이름을 짓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 그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고려에 있는 그 개경에서 있는 그 왕이 대위의 왕이었기 때문이니까요. 즉 이 말은 묘청이 했던 행동은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묘청의 난이 일어났던 그 범위예요. 그래서 이때 일어났는데 당시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란군이기 때문에 토벌군을 보내는데 그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김부식입니다. 후에 삼국사기를 쓰고 개경 일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결국 그 광군이 가서 토벌하는 끝에 1년 만에 묘청의 난은 진압이 되고 묘청 주변에 있던 그 관리들은 다 숙청이 되고 묘청의 난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네, 이렇게 막 싸우고요. 묘청은 죽었지만 우린 묘청을 통해서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주적인 개혁을 꿈꾸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기니까 생략을 하겠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뭐 이제 고1 고2는 교과서를 보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진취적인 사상과 보수적인 사상과의 싸움이며 사대적인 사상과 그리고 독립적인 사상과의 싸움이라고. 묘청은 독립적이고 김부식은 사대적이면서 이것 때문에 후에 우리가 조선이 중국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중국 겨루지도 못하고 항상 빌빌비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졌고 그 유교적인 사상이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바로 신채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1000년대 제1대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역사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책은 그냥 욕설 소설이지만 그냥 역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서 있던 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감으로써 마치 성장 소설 같이 과거에서 느낀 점으로 성장하고 현대로 돌아가 다시 사는 이야기인데요. 1, 2파트에서는 그 현대 주인공이 절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절망하는 가운데서 특이한 계기로 과거로 가게 되고 3장부터 7장까지의 그 묘청의 난의 그 과정을 접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묘청의 난이 끝나고 에필로그 때 어떠한 방식으로 현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배운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책을 간단하게 세 줄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판타지적 역사 소설이라고 했는데 판타지적이라고 해서 뭐 용이 나와가지고 뭐 마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돌았기 때문에 뭐 비현실적이다라는 의미 때문에 판타지라는 말을 썼고요. 묘청의 난을 중심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과거적인 어투는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그저 한 학문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왜라는 생각을 되돌아보는 그런 학문인데 제가 좀 역사에 대한 관점을 그냥 어렵고 따분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한자가 많은 말이라는 것을 깨주고 싶어서 일부러 과거적인 어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결국 저희 책의 주제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꿈을 가지며 살아가자는 것이 저희 주제입니다. 타깃 독자는 아까 말했듯이 삶을 그저 살아가는 정말 그저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처음에 타깃 독자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조차 가지지 못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바로 그 타깃 독자입니다.
제 책의 이름은 묘청이 말하다입니다. 그 말대로 묘청이 말하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묘청이 말하다라고 지었고요. 결국은 제가 책에서 크게 하고 싶은 두 가지 말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꿈을 가지는 것과 역사에 대한 인식, 즉 우리가 그냥 학문이라고 그냥 공부해야 된다고 이런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 것, 그것이 저의 책의 목적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저의 책입니다. 묘청이 말하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해진 10분의 시간을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1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는데요. 자, 프리젠터를 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현대에 있는 이런 사건들과 문제의식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려는 이런 융합적 사고가 정말 탁월하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역사 속을 여행하고 나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싶은데, 그 주인공은 이 이후의 삶에 있어서 좀 개혁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친구는 이 사회의 어떤 모순된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데 조금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바꾸는 데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자 입장에서 그 이후의 삶을 혹시 추리해 본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인 것 같고요. 어떤 것이든지 편중되면은 항상 그것은 뭔가 부실하게 마련이죠. 제 생각에는 나라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한다면 그것이 자신이 나서야 될 일이라 한다면 나섰을 테고, 그리고 학생 하나하나 사이에서도 분명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그냥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키며 그냥 평범하게,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나중에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그냥 그런 소년으로, 네,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